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1년 3월 23일입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시작됐고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5,800원 뚫었고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5,800원 돌파 이후에 시원하게 위로 뽑아주질 못해서 일단 안전하게 아래쪽에다가 또 절반의 절반 물량 수익을 챙겼습니다. 자, 윗꼬리 달린 음봉이 만들어지면서 모양이 굉장히 안 좋아졌죠. 자, 요거는 전량 수익 실현하도록 할게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전량 매도하고 수익을 챙겼습니다. 여기서 5,800원 돌파를 했을 때 위로 쭉 좀 장대 항봉이 뽑아지면서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왔어야 조금 더 추가 상승이 나올 모습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음봉 윗꼬리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물론 뭐 여기 돌파된 자리 지지하면서 조금 더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수익을 좀 챙겼습니다. 자, 현대퓨처의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오늘 한 종목 매매 대응을 좀 해봤고요. 현대퓨처넷 한 종목 매매 마무리하고 오늘 뭐 시장이 아침서부터 제대로 된 반등다운 반등 한 번 없이 계속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매매할 종목이 보이지도 않았고 또 시장도 안 좋았기 때문에 깔끔하게 오전에 한 종목 좀 매매 대응을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현대퓨처넷은 오전부터 강하게 이런 일봉상 지지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는 양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일봉상 돌파 자리를 보고 2차 파동 구간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판단을 하고 대응을 좀 했습니다. 자, 현대퓨처넷은 전기차 충전소 관련한 이슈가 좀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자, 일봉상 아침서부터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왔죠. 자, 일봉상의 지지저항 라인이 5,670원입니다. 5,670원 자리를 아침서부터 강하게 뚫었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여기서는 좀 체크를 못했고 조금 늦게 봐서 여기 상승 나오고 있을 때 체크가 돼서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반등이 강하게 나왔죠. 그래서 절반 물량 매도 걸어둔 물량이 체결이 되면서 수익을 좀 챙겼고요. 자, 요 꼬리 자리 5,700원 자리를 돌파를 강하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조정 받고서 이렇게 뽑아줬어야 되는데 음봉이 그려지면서 윗꼬리 캔들이 만들어졌죠. 거래가 터지면서 그래서 제가 장중에 모양이 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이제 전량 수익을 챙기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쭉 하락이 나왔죠. 이렇게 심하게 떨어뜨리는 경우도 참 드문데 최근에 아침서부터 강하게 재료나 뉴스를 동반한 이런 종목들이 앞전에 비덴트를 포함해서 이렇게 줄줄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매매를 하더라도 조심해서 좀 매매 대응을 하시길 바라고요. 자, 현대퓨처넷은 일봉상 저항 라인을 깔끔하게 돌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쭉 빼는 모습을 보면서 최근 종목들이 참 매매하기 어렵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느꼈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수익 잘 내고 좀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시장은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지만 계속 주구장창 하락을 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매매하기 어려운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현대피처의 매매 이렇게 마쳤고요. 자, 바로 시장 특징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니뮤직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니뮤직은 이 어려운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한가에 좀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52주 신고가 영역으로 좀 들어갔고요. 파동상으로는 뭐 3파동 구간으로 진입이 됐죠. 거래대금도 한 3천억 가까이 터지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계속 거래가 이렇게 주는 모습은 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분봉상 오후장에 굉장히 급하게 상한가에 들어갔죠. 이런 거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래를 강하게 터뜨리면서 좀 들어갔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은 괜찮아 보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분봉상의 모습은 썩 좋진 않습니다. 자, 뉴스가 좀 있어요. 이 KT하고 디즈니 플러스와 이 협력을 한다라는 이슈로 이 종목이 이제 좀 수혜를 받을 거라는 그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자, 52주 신고가 영역이긴 하지만 월봉상은 완전 신고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내일 매물 부담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자, 3차 파동 구간이라서 가격적으로도 좀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인이라는 종목도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요. 자, 이 종목은 히토류 관련한 종목이죠. 최근에 이제 히토류 관련한 종목들이 이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조금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요 아래쪽에서 이렇게 이제 횡보하던 이런 박스 구간을 돌파를 했죠. 자, 요런 이제 저항 라인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모양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앞에 이제 이런 매물대가 좀 거슬리긴 하죠. 그렇지만 역대급 거래대금이 터진 부분, 이런 부분은 좀 괜찮고요. 자, 분봉상의 움직임이 그래도 조금은 뭐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는데 장 막판에 상한가 이후에 굉장히 크게 흔들죠. 이런 것도 이제 최근에 이제 종목들의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깔끔하게 상한가를 굳히지를 못하고 상한가 이후에 굉장히 지저분하게 흔드는 구간들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상따 매매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의 종목들의 모습이라고 좀 볼 수가 있죠. 자, 어쨌든 뭐 재료는 계속적으로 흘러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신선한 그런 뉴스나 재료는 아니다. 그런 부분에서 재료는 조금은 아쉽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깔끔하게 일정한 박스 구간을 돌파를 하는 상한가 봉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으로 디스플레이텍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도 앞전 고점을 깔끔하게 돌파하는 상한가봉이 만들어졌고요. 이제 거래 대금은 조금은 아쉬워요. 한 700억 정도밖에 터지질 않았기 때문에 자, 월봉상은 뭐 앞에 매물대가 아주 켜켜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좋지 않고 자, 분봉상의 움직임은 오전에 좀 일찍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살짝 이제 그래도 파동을 만들어주는 모습이죠. 역시나 이 종목도 상한가 굳힌 이후에 좀 지저분하게 흔드는 모습이 나왔죠. 결국에는 상한가를 굳혔고 잘 풀리지 않고 마감을 하는 모습 이런 거는 또 괜찮긴 합니다. 자, 이 종목도 좀 이슈가 있는데요. 이 현대차에서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추진한다라는 그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 회사의 지분을 이 디스플레이텍이 한 24% 정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에 좀 들어가는 모습이죠. 자, 재료는 나쁘지 않고 상한가 들어갈 때 거래대금은 조금 아쉽고 분봉상의 움직임도 조금 아쉽다. 그래서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면서 대응할 자리가 있는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 오늘 시장에서 뭐 그렇게 강하게 두드러지는 부각이 되는 종목은 좀 없었던 것 같고요. 오히려 좀 안 좋은 종목들이 있었어요. 뭐 3월 이제 말이 다가오면서 감사보고서 시즌에 돌입을 했죠. 그래서 감사보고서가 미제출이 되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고요. 자, 그리고 새우글로벌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현재 하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자, 이 종목은 감사 보고서에 감사 의견 거절이 나왔습니다. 자, 감사 의견 거절은 이 상장 폐지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하한가에 굉장히 급하게 들어갔어요. 자, 뉴스를 좀 살펴보면 여기 뭐 감사 보고서 제출이 나왔는데 여기에 이 감사 의견 거절이 있죠. 자, 이 의견 거절이라 하면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뭐냐면은 이 감사인이 이 회사에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자료조차 주지 않은 경우가 이 의견 거절일 때가 많거든요. 이렇다는 얘기는 뭐
잘못 까딱하다가는 상장 폐지를 당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거래 정지 이후에. 물론 차후에 이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죠. 뭐 감사인의 감사 의견 거절이 있더라도 차후에 이의 신청을 통해서 또 조정 기간을 거쳐서 다시 이제 거래가 재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차후를 좀 지켜봐야 됩니다. 어쨌든 현재까지 감사 보고서가 제출이 되지 않는 기업들은 굉장히 위험한 기업들이라고 좀 봐야 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그리고 ITX AI라는 기업이 있죠. 자, 이 기업은 뭐 2연 하한가에 좀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자, 이 기업도 현재 이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향을 좀 받는 것으로 보이고요. 뭐 아직까지 이 감사 보고서에 대한 이 악재는 뭐 확정이 된 건 아닌데 이 지연이 된다라는 이슈로 이 기업이 계속 적자를 내는 기업이라 시장 참여자들이 조금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이 매물이 어마어마하게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업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자, 현재 이 카인드라는 사이트를 좀 검색하시면 이런 내용들을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대한민국 대표 기업 공시 채널이라는 요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요런 이제 화면이 뜨거든요. 자, 여기서 요 위쪽에 보시면은 1번, 2번, 3번, 4번 요런 게 있죠. 여기서 3번을 누르게 되면 감사보고서 미제출 현황 안내라는 타이틀이 뜹니다. 여기서 바로 가기를 클릭하면 요런 내용이 나와요. 자, 여기 보시면 현재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미제출 상태인 기업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자, 요거를 확인을 하시고 여기에 이 해당되는 기업들을 매매를 하지 않는 게 당연히 안전하겠죠. 물론 뭐 여기에 있는 기업들이 다 좋지 않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3월 19일까지 최소한 감사 보고서가 제출이 돼야 그나마 좀 안전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미제출 상태라는 건 사실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하는 대상에서 조금 제외를 하고 관련 종목을 홀딩하신 분이라면은 기업 정보에 대한 부분을 좀 면밀히 살펴보시고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런 부분을 좀 당하지 않을 수 있겠죠. 자, 요거는 좀 참고 사항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특징주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시장 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쉬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모양이 조금은 안 좋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종가 저가의 음봉 캔들로 만들어진 부분 아래 꼬리가 없다라는 게 굉장히 조금은 아쉽습니다. 아래 꼬리가 좀 달리는 게 좋은데 어쨌든 시장이 좀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승이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오는 게 좋았는데 반등을 좀 약하게 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21선을 다시 좀 크게 이탈을 하는 모습이고 다시 또 저점을 한번 위협을 하러 갈 수가 있다. 그렇지만 잘 만들어지는 이런 이제 쌍바닥이 만들어진다면 조정을 잘 거친다면 충분히 뭐 상승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그래도. 자, 코스닥 시장은 이 상승을 강하게 줬기 때문에 충분히 쉬어갈 만한 이유가 되는 거죠. 21선과의 이격도 좀 벌어졌고 21선도 다시 우상향으로 돌리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도 종가 저가의 음봉 캔들이 만들어진 부분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아래 꼬리를 좀 달아주는 모양이 좋은데 그래도 어쨌든 조금 더 하락을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21선이 돌아 나오는 상황에서 다시 지지받고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 된다.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수급적인 측면에서 계속 이 외국인의 그리고 기관의 양매도가 나오면서 코스피 시장은 안 좋은 모습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죠. 최근에 코스피 대형 우량주, 성장주들의 이 하락폭이 깊어지면서 또 2차전지 배터리 관련한 또 폭스바겐 관련해서 또 악재가 좀 있었죠. 그래서 2차전지 배터리 관련한 종목들의 하락폭이 좀 깊어진 부분, 그런 부분들도 시장에 좀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물론 양매도가 좀 나오긴 했지만 번갈아 가면서 그래도 매수 수급이 좀 잡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연기금의 수급 패턴이 조금 변했다라는 부분, 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코스닥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의 종목에 조금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시장은 아침서부터 계속 장 마감 때까지 하락을 하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종목들의 대응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다. 그렇지만 뭐 시장에 좀 강한 테마나 이슈가 만들어지는 그런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이 보일 때 그런 종목들로 좀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 역시나 악재는 없습니다. 악재는 없지만 그렇다고 상승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상승 모멘텀도 좀 부재하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은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이후에 뭐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의 실적이 아주 양호하게 나오는 그런 모멘텀이 생긴다면 그 탄력으로 또 한번 상승에 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보고요.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또한 많은 도움 되길 바라고요.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